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여를 위한 남북회담 개최 논의가 시작됩니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조선중앙TV에 출연해 평창올림픽 경기대회 참여 문제 회담을 위해 3일 15시부터 판문점 연락통로를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올림픽 파견 의사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데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측이 제의한 고위급 회담의 수락 여부는 이날 발표에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새해 업무를 복귀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동안 잠잠했던 김정은과의 설전을 재개한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가진 것보다 더 크고 강력한 핵버튼이 있다며 이 같은 소식을 굶주리고 고갈된 정권의 김정은에게 제발 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를 비롯한 다른 압박들이 북한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을 논의하기 위한 통합추진협의체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들은 4달 안에 신설합당 방식으로 통합을 완료하는 데 노력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통추협엔 국민의당 이현주, 이태규 의원과 바른정당 오신환, 정운천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4명의 의원들은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개혁정당의 탄생을 염원하며 합리적 개혁 세력의 통합을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추협은 앞으로 매일 비공식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필요한 경우 협의 내용을 공개할 의사도 있음을 천명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오르자 여러 사업장에서 상여금을 줄이거나 수당을 삭감하고 휴일을 없애는 등 노동 조건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최저임금 인상액을 편법 적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제보를 공개했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한 사업장은 지급하던 상여금을 200%에서 100%로 줄이고 공휴일을 유급휴일에서 제외하고 연차로 대체하도록 했습니다. 또 수당으로 지급하던 교통비도 없앤다고 공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직장갑질 119 측은 관계당국이 편법의 문제점을 알려 최저임금 갑질이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안전사고 위험이 1.9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경복 서울의대 연구팀은 대학생 6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스마트폰 중독 범위에 속한 사람들 중 28.4%가 안전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정상 범위의 사람들보다 11.3% 높은 수치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세부 항목으론 미끄러짐 사고와 충돌 사고, 지하철 출입문 사고 등이 있었습니다. 민경복 교수는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 스마트폰 사용률이 90%를 넘은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